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사카 대학 특임 교수인 이토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되는 내용은요. 사실은 제가 오사카 대학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기 전에요. 와카야마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장을 제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도로 진행을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이긴 하지만 와카야마 대학의 학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리빙 랩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알게 됐고 이 활동을 알게 됐고요. 일본의 국립대학에서는요, 리빙 랩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이미 한 10몇 년 정도 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제로서 왜 일본의 지방 대학에서 지역의 창생 활동, 리빙랩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 지방 국립대학이 진행을 해왔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 활동을 리빙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를 제가 더 넘겼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일본 지방 국립대학에서 리빙랩, 다시 말해서 지역 창생 활동을 했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현상이지만 인구 감소의 심화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리빙랩 포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해서 좀 고령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고령화가 아니라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향후에 가장 중요한 사회 멤버가 되어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요. 인구 감소를 하게 되면 주요 멤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일본 지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그리고 2020년의 인구를 좀 비교해 본 일본 전국 지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요,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고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의 일본 전국에서 최근 5년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진한 파란 색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도 3% 이상이나 인구 감소가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발생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짊어질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의 활동지로서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사회 보장 부분, 공공 서비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성이 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문제에 더 심각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창생 활동이 더욱더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일본의 국립대학에 처해 있는 좀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일본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대학의 대부분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신설이 된 대학들이고요.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대학은 좀 더 역사가 있죠. 국립대학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대학에 또 역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70년간 어떠한 조직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본의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한 곳이었던,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뭐 자유도가 없었다, 권한이 없었지만 2004년에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었던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화로 하겠다라는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발생을 했느냐? 대학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권한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유도가 더 많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국립대학의 어떤 운영의 예산이 되는 운영비, 지원금이라는 그 국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효율화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2012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게 된 상황이었었고요.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법인이 경영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독립행정법인화라는 이 법률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교육과 행정만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타입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오사카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탁월한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 분야에 좀 특화된 교육 연구를 하는 대학교죠. 뭐 도쿄 하게대라든지 아니면 오차노미즈 여대라든지 뭐 여성 관련된 부분, 뭐 외국어 교육, 예술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학교, 나머지 학교 한 55개 대학 정도 있는데요. 이러한 대학들은 지역 공연원 교육 연구를 하는 그런 대학의 타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48개 도도부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현의 대현이 이제 있는 국립대학들이 지역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인구 감소 사회에 있어서 지방 국립대학이 어떤 것을 요구를 받았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지역 내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령화는 큰 문제라고 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클루시브한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면 고령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인클루시브한 포괄적인 어떤 그런 경제사회 시스템을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국립대학으로서 이해관계자는 누구였냐? 대상자가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독립기관이 되면서 지역 주민까지 포함을 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파라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고 또
대학으로서도 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브랜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이제 저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대학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전개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번 도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학이 이런 브랜딩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 대학은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습니다라는 대학의 강점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처럼 좀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의 니즈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의 강점과 사회의 니즈가 교집합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타겟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대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의 교집합에서 어떤 필요한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CSVTA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대학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도면이 도식이 들어가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3년에 1월인가요? 죄송합니다. 1월에 지방국립대학의 가치를 공동으로 함께 생각하자라는 그런 심포지움에서 뭐 국립대학이죠. 일본의 국립대학인데요. 에이메대학, 코치대학, 미에대학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에이메 대학이라든지 코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가장 그 인구 감소가 심각했던 그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오사카도 있고 에이메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동 지역 쪽으로 이제 미에현이 있습니다. 미에 대학이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의 각장이 모여서 이런 심포지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대학의 어떤 활동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마츠나카 대학이라고 해서요. 공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에이메 지역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공개 강좌를 하는데요. 굉장히 테마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일본주와 문화 아니면 크래프트 맥주 이거 뭐 여기서 온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오리지널 송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코치 대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가장 처음 지역 창생을 했던 그런 대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슈퍼 리지널 유니버시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슈퍼 글로벌 유니버시티라는 것의 대극점에 있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창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장, 그 당시에 작년에 학장이셨던 분은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새로운 학장님께서도 슈퍼 리지오널 유니버시티를 계속해서 지향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뭐 이학부, 공학부 이런 식으로 문학부 이런 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협동학부라는 것을 이 학교에는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학을 학생들이 배우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힘을 지역의 재산과 발성에 지역의 재생과 발전에 활용을 하는 그런 교육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에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지역 이노베이션 학 연구과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인데요. 박사 과정에서 누구를 그러면은 선생님으로 초청을 하는지 이노베이터들을 여기에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학위를 좀 취득을 하게끔 하시면서 본인들의 성과를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지역을 리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다른 또 후진을 양성하시는 그런 강사분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이메 대학, 코치 대학, 미에 대학 이렇게만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아까도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지역 공연형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55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대학에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카무라 상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꿀벌을 어떻게 육성을 하면 좋을지, 양성을 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리빙 랩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에서 또 이런 활동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백캐스트를 해서 미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와카야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추진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카야마 대학에서 제가 이제 학장이 되면서 바로 창설을 한 부분인데요. 기반도 같이 창설 기간이라는 기간인데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요. 이 그림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대학 교육 연구라는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던 것처럼 논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위를 취득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실제로 있는 것은 뭔가 과실이 있습니다. 와카야마현 같은 경우에는 감이에요. 특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돼서 또 숙성이 되게 되면 감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굉장히 쉽게 떨어진 감은 썩지만요. 쉽게 지면에 양분을 주게 됩니다. 양분을 준 그 양분이 다시 나무가 이것을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한자를 쓰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면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지인과 함께 리빙랩에 해당하는 사회, 구현,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지면으로 떨어뜨려서 양분이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 하에 새로운 조직을 제가 창설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같은 사회 구현 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 연계 활동, 공창 활동 그리고 나카무라 상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와카야마 대학의 어떤 고유의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과학 이즈렌스 공창 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장으로서 어떤 것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와카야마현의 지도인데요. 그 오사카의 바로 밑에 와카야마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 내에 한 30개의 시읍면이 존재를 합니다. 30개의 시읍면의 시장님, 읍장님, 면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진행했었냐 하면은 지역에 있는 과제들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플랜이 실현이 되었고요. 그 중에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마을과 함께 진행을 했었던 활동인데요. 유라초 비즈니스 컨테스트라는 사업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라청이라고 하는 유라마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사카가 여기고 이거는 기반도, 와카야마현은 오사카 밑에 있습니다. 오사카랑 가까워서 도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시골입니다. 네, 정말 시골 같은 현으로 유명했습니다. 와카야마현에서 오사카 대학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4시간 40분 정도 통근 시간이 걸렸었죠. 좀 고생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 여기가 이제 와카야마현인데요. 와카야마현은 여기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쪽 부분에 이제 유라마을, 유라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인구 감소가 정말 심하고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해군 지역으로도 유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마을 분과 얘기를 했을 때 역시 젊은이가 오지 않으면 마을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은 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푸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을이 자기 스스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대학생, 대학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학생과 이제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베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나카무라 씨의 발표에서는 대기업이 리빙랩에 참가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리빙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의 힘을 이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본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거점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개를 모두 살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의 이제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처럼 이제 대학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지역을 푸시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역과 대학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지자체에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그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어쩌면 리빙랩에는 역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지역과 학교를 모두 이제 넘나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와카야마 대학에서는 이제 가치를 만드는 교육으로서 가치 공창 연구라는 것을 세워서 이제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시간이 100% 기준으로 10에서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 정도는 지자체에서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양쪽을 오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연구 과제를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날에는 이제 마을 이제 사람이 마을 소속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더 이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치 공창연구원의 협동입니다만 그러한 하나의 지역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각자 지역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나 교통의 정비 등에도 이제 공헌할 수 있게 됩니다. 저로서는 대학이라는 소식이 리빙랩의 이제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의 주민이었다가 이거나 이제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이라는 장소를 활용을 해서 리빙랩을 할 수 있는 허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 대학으로서의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의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모이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